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부병루하고 고시 7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한시고요. 한시가 지금까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었나요? 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장르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남아 있는 이세계 부병루부터 볼 텐데 이건 조금 글쎄요. 고전 공부가 좀 안 된 친구들은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세계라는 분이 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은 고려입니다. 고려의 상이고 원나라가 침입을 해서 한참 고려가 좀 국력이 쇠퇴했을 때 그때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시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가다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일단 하자의 여정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뭐 영명사가 뭐다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강개토 대왕이 지은 절이랍니다. 절. 어떤 절을 들렀다가 지금 어디 갔냐면요. 부병루에 갔어요. 뭐 부병루 자체를 고구려의 왕궁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구려의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합시다. 하자가 고구려의 왕궁터에 간 겁니다.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구려의 왕궁터에 갔는데 선생님 서두에 이 사람은 고려 신화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고려 때 지금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병루에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텅 빈 성은 조각달이 떠 있고, 자, 텅 빈 성. 예전에 고구려는 매우 강성한 나라였겠죠. 근데 지금은 가봤더니 성이 텅 비어 있어 뭔가 쇠락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구름 바위 아래 바위가 늙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모두 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 이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인데 바위가 늙었다, 뭐 천년의 구름이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고 특별한 주제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기린마는 떠나간 지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디에 논이는가? 자, 뭔가 질문을 던졌죠. 천소는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천소는 고주몽 얘기하는 겁니다. 뭐 왕 이름으로 얘기하면 동명왕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동명왕이죠.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 동명왕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명왕은 아버지가 그 천재의 아들이고요. 엄마가 유화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소는 하늘나라의 손자, 하늘나라의 자손 이런 말이니까 동명왕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구려 그 시조는 어디가 있고 기린마는 떠나간 지 오지 않아. 기린마는 동명왕이 타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뭘 말하는 거냐면 고구려의 그 강성했던 시절이 간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동명왕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죽은 동명왕이 또 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본다 그러면 기린마가 떠나가고 오지 않고 천소는 어디서 논이는가 왜 오지 않는가 이 말은 동명왕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동명왕 때처럼 고구려가 강성했던 그 나라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단절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역사의 단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동명왕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동명왕을 왜 그리워하느냐? 동명왕 때처럼 강성했던 고구려가 쭉 이어져 왔다면 지금 우리 고려도 원나라 오랑캐한테 침범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역사의 단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걸 한자성으로 표현할게요.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다. 꼭 기억합시다. 이거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는 맥수지탄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뒷부분 갑니다. 돌다리에 기대어서 길게 입바람을 부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자, 산과 강, 여기서 산하고 강은 당연히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구려의 왕궁터 부병루는 다 쇠퇴해버리고 그 영웅이었던 천손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 인간은 전부 다 변했다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변했는데 자연은 불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얘들만 바뀌지 않았어. 불변 혹은 영원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인간의 모습, 동명왕을 포함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유한성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뭘 보여주느냐? 이건 거의 고전에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대비가 있다면 이건 항상 인생 무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의 기본적인 주제는 맥수지탄과 이거 하나, 이게 하나가 있고 인생 무상이 있는 거죠. 맥수지탄과 인생 무상이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왜 굳이 고구려의 왕궁터에 가서 동명왕을 생각해 보느냐? 지금 고구려의 국운이 기울었다 그랬죠. 이 기운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바탕에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지기를 원함.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숨어 있는 주제고 나와 있는 주제는 맥수지탄과 인생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굳이 시상 전개 방식을 얘기하자면 한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먼저 자기가 본 경치 다 늙었구나 이거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러이러한 감상을 얘기한 것이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자, 우선 부병루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생소하긴 하지만 설명 들어보시니까 별건 아니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정약용의 고시 세분인데요. 세분 붙어 있으니까 아마 이건 연작시라는 얘기겠죠. 선생님 기억으로 교과서에서 6번하고 8번은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7번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건데 올해 EBS에 실려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 텐데요. 뭐 이분의 글 대체로 다 뻔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애민정신 같은 게 들어있고 그러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에 대한 어떤 행포에 대한 비판,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보통 이분이 쓰는 글들이죠. 자, 봅시다.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자, 하자가 지금 말한 대상은 부평초죠. 삶에 뭔가 안식처가 없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지 멋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이곳저곳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은 뻔한 거죠. 일단 부평초를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부평초는 삶의 어떤 터전도 없이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고단한 삶이라고 할게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민초, 백성들의 모습을 부평초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바람은 이 부평초를 이곳저곳 움직이도록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끌고 다니는 놈이니까 바람은 굳이 뭐 상징성을 부여해 보면 백성들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냥 시련 고난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냘프기만 하구나. 자, 얘들을 봤더니 되게 참 안됐구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부평초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잎은 너무 갈씨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자, 연잎, 부평초를 갈시하는 놈. 행체도 이것도 풀 이름 중에 하나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함께 섞이지 않고 쟤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또 괴롭히는 놈들이 연잎이었죠. 연잎하고 행체는 백성을 괴롭히는 놈으로 보는 것이니까 하자가 지금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괴롭히는 놈으로 보는 거니까 힘 있는 자들이겠죠.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고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 아니면 관리들 중에서 탐관 오리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자, 이 두 가지 보세요. 이 둘 모두 다 한 못에 살아. 어디? 조선.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관리들이나 백성들이나 어차피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이지러지기만 할까 의문형으로 이런 상황. 같은 조선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이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힘든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문형으로 끝내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네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보면 일단 가장 일반적인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나 봐요. 뒤에 이제 보기에 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약용이 이 글을 통해서 백성을 말한 게 아니라 벼슬살이에 나갔던 자신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보세요. 풀이만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그렇다면 여기 부평초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보냐면 부평초는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벼슬살이에 나가 있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바람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직 정도, 내가 관직에 나가가지고 혹은 벼슬길에 나가서 이곳저곳 끌려다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모양입니다.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 개날프기만 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이런 삶에 대해서 자기 연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연잎은 너무 갈실을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지러지기만 할까. 아까랑 똑같이 연잎은 나를 괴롭히고 행체도 나를 괴롭혀. 당연히 부정적 존재일 거고, 하자를 괴롭히는 다른 관리들이겠죠. 힘 있는 다른 관리들. 그러면서 같은 물 속에 있어 같은 조정에 있는 거죠. 똑같이 임금의 신하로, 한 임금의 신하로 같은 조정에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혹은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관리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시로 볼 수도 있답니다. 요 얘기는 뒤에 보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두 시 모두 다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보는 시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한시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시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시가 어차피 문제를 출제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 우리말 현대어로 풀어놓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건 하나도 없어요. 겁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가 지금 빠져있네요. 1번 문제.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가와 나의 시상 전개의 공통점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시상 전개의 공통점 찾아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의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 행위. 자, 일단 가 생각해 볼까요? 가에서 시적 대상은 뭐죠? 부병루, 천손 뭐 이런 거죠. 그죠? 부병루의 행동, 천손의 행동, 천만의 말씀 이런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시적인 대상은 뭐 있나? 부평초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어. 물 위에 둥둥 떠다녀. 뭐 그럴 수 있겠네. 나는 근데 가는 곤란하고요. 2번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고요. 자, 일단 그러면 가부터 보죠. 가에서 제일 처음에 가까운 곳을 보다가 나중에 멀리를 봤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차라리 선경 후정은 가능하지만 먼 경치 가까운 경치는 아니에요. 나는 물론 뭐 설명될 필요 없이 아닌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요. 3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모하는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천소는 멀쩡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다 바위가 늙었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쇠락했네. 가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시간의 흐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5번은 공간 이동에 따른 하자의 인식 변화를 제시하고 있어. 가는 어쩌면 가는 어제 영명사에 올랐다가 오늘 부병루에 와서 공간 이동 나왔죠. 그죠? 그렇지만 인식 변화 안 나왔으니까 가도 잘못됐고요. 나는 아예 공간 이동 자체가 안 보입니다. 답은 5번 말고는 없겠네요. 대상의 모습과 부병루 앤드 부평체의 모습과 거기서 비롯된 정서, 맥수, 지탄과 인생 무상 앤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답은 5번이죠. 그죠? 문제가 좀 허무하네요. 자, 넘어가서 2번으로 갑니다. 가를 읽고 보기의 선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라고 했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만 봅시다. 요거는 그냥 읽어는 볼 텐데요. 포인트가 하나 있기는 해요. 일단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설명할 테니까 이거 그냥 뭐 쓰는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이색은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본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느낀 바를 부병루에 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는 상상 속의 말인 기린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천손 즉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한 해고에 이어서 자연사와 대비되는 자연에 있던 이런 모습과 대비되는 인간사에 대한 생각을 노래했다. 그러면 앞에 동명왕을 그리워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맥수지탄이었죠. 역사가 단절되어서 지금 현재 고려가 이렇게 힘들어. 맥수지탄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자연사와 대비되는 인간사 이거는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의 선생의 설명을 보면 이 글 속에는 맥수지탄과 인생 무상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작품이 원나라의 침입 이후에 고구려의 국력이 심히 약화된 상황에서 작가가 느끼고 소망한 바를 담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 이러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이 조건이죠.
하나의 조건을 주고 있어요. 고려한다면 당시에 이 작품을 읽고 작가의 생각에 공감했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추측해봐라. 그러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게 맥수지탄도 하나가 있고요. 인생 무상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쓰면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이 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기본 조건을 뭘 줬냐면 당시에 고구려의 국력이 되게 쇠퇴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조건을 준다면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겠죠. 그죠? 공감했다는 얘기는 인생이 허무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단절되어서 우리 고려가 이렇게 원나라 침입을 당하고 국력이 쇠퇴했구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부분에 더 공감했을 거라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뭘 공감했을까? 아마 고려의 국권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맥수짓한 부분에 더 공감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일단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고시치는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창작한 작품으로서 자료 A나 B의 내용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A, 자, 첫 번째 조건을 줬습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백성들의 삶이랍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무거운 조세와 부역, 관리들의 가진 착취와 횡포로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 있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관리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자, 두 번째, 정약용의 벼슬 생활이라고 했어요. 정약용이 벼슬에 그만두겠다고 올린 소들을 보면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여러 신하들의 괴롭힘 때문에 조정에서 편할 날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 신하에게도 기쁨이고 자신도 그들의 표적 안에 들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성정을 기르며 살고자 하는 뜻을 임금에게 밝혔다. 벼슬살이가 이렇게 힘드니까 저는 고향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대. 뻔한 거죠. 그죠? 부평초의 해석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준 모양입니다. A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이 시 속에 나오는 부평초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B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이 시 속에 나오는 부평초의 모습은 정약용 작가 자신의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A와 관련지어 본다면, 자, 백성이라고 본다면 부평초는 편안히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겠어. 오케이. 2번 B와 관련지어 본다면 자신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바람에 끌려 다닌 단에는 고향에서 성정을 기르며 살겠다는 작가의 생각. 뭔 소리야? 바람에 끌려 다니는 것은 조정에서 힘들게 벼슬살이 하고 있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성정을 기르며 사는 모습은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모습일 텐데 이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답은 당연히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았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